XSFM입니다. PODERA. 내 친구이자 인기가수 S.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그 어딘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을 단서가 존재한다.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내 목숨을 건 한판 승부.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 방탈출 카페 오픈 더 두어 홍대점 otdh.co.kr.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네. 또한 교통 장르의 사연입니다. 서정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파 씨 관계자 여러분. 저는 중랑구에 사는 40 넘은 서 씨라 합니다. 괄호 열고 40부터는 세지 않게 됩디다. 걸어 닫고. 네. 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세지 않을지 알게 됐어요. 네. 어째 요즘은 세지더라니. 미친 무더위가 아기 울음 그치듯 사라진 날의 오후. 습관처럼 요파 씨를 들으며 사무실 근처 골목길에 주차를 하다가 옆구리 살처럼 평행 주차를 해놓은 배땡땡. 비땡땡 아니죠. 네. 배땡땡. 이 다음이 슬퍼요. 그 다음 대목이 아주 슬픕니다. 네네. GT를 GT의 네. 팬더 부분을 앞번호판으로 살짝 찍었습니다. 네. 그냥 전화해서 좀 빼달라고 할걸. 젠장 초보도 아니고. 지금 이거 근데 부가티야? 아니지? BMW. 뱀배. BMW. 부가티가 부가티면 부땡땡이라고 했겠죠. 네. 그냥 전화해서 좀 빼달라고 할걸. 젠장 초보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스스로 책망하고 짜증내는 하루를 보내다가 제 초보 운전 시절 좋게 됨이 요파 씨의 소개가 된다면 뭔가 보상을 받는 느낌이 아닐까 하여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네. 이 첫 문단만 듣고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요, 배땡땡 차에 팬더를 살짝 긁었다. 이거는 6자리로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사고를 내시고 네. 사연을 쓸 생각이 든다. 그쵸. 이분은 벌이가 괜찮은 분이다. 아니면 마음이 너무 여유로운 분이다. 아니면 가족이 없는 분이다. 셋 중에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니면 잊고 싶은 것은 빨리 잊는 분일 수도 있는 거죠. 잊혀집니까? 다음번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네. 보험 들 때. 네. 때는 2006년 9월 초로 기억됩니다. 임시면허증이 아닌 정식 운전면허증을 받은 지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네. 그해 12월에 결혼식을 앞둔 저는 올해가 10년 차세요 결혼. 네네. 축하드려요. 네. 회사에서 법인차 줄 테니까 면허증 따라는 말에 갑자기 면허증을 땄고 네. 차 흰색 EF 땡땡타 또 몰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가장 아이덴티티 없던 차죠. 네. 당시 다니던 회사가 분당 야탑동에 위치했는데 저는 용인 죽전까지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를 내달리며 운전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점차 지하차도에서의 고속운전도 익숙해졌고 기름 주유구 버튼 대신 트렁크 버튼을 누르지도 않게 되었으며 네. 네. 운전이 늘고 있다는 증거죠. 네. 라디오로 교통방송을 들으며 깜빡이를 넣고 자연스럽게 끼어들기까지 할 수 있게 되자 이거 하려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몰랐던 내 안의 재능 탄생에 기뻐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재능이라고. 사고를 안 낼 수 있게 된 거지. 초보운전 스티커는 개나 줘버려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까지도 주차는 복불복이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차는 원래 5년쯤 운전해봐야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저는 예비 신부를 만나러 고향인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 네. 초시아 여인으로 변신할 뻔했던 결혼식 사진 촬영의 결과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셨을 텐데 네. 저는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편집하지 않았어요. 네. 왜요? 한국 남자처럼 이 사진 잘 못 지켜보는 사람, 사진 찍히기 싫어하는 사람은 네. 결혼식 날 그 머리, 무조건 힘주는 머리 있죠? 네네.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네. 예. 금요일이었는데 사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이유로 기쁘고 들뜬 마음에 혼자만 오후 5시쯤 일찍 퇴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엔 여러 사람들이 부산으로 떠나는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지? 너무 설레어서 여기저기 떠들었나 봅니다. 그때 땡피라는 최신 내비게이션 앱이 깔린 PDA인지 포켓 PC인지를 빌려주시던 분이 특별한 말 없이 미소를 보여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006년인데 PDA. PDA는 좀 전에 사양길을 걷지 않았나? 2006년보단 전에. 그렇습니다. 네. 네. 버리는 걸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알 수 있죠. 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내비가 좀 귀중품이긴 했어요. 그쵸. 예, 예. 네. 그리고 그중 한 분이 대차다, 대차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괄호 열고, 대포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표준어인데, 부산에서는 겁이 없다, 용기가 네. 많다, 무책임하다, 그렇지만 좀 멋있다. 뭐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네. 어려운 단어였네요. 네. 다른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었지만 그때도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완벽한 드라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은 다 채웠고 경부고속도로라는 건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좀 더 길다고 생각하면 되고 얼마죠? 한 100배쯤인가요? 터널은 지하차도가 좀 더 넓다고 생각하면 될 테고 네. 만약에 길을 잃어도 내비가 있으니 이 또한 다 잘 지나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예. 그렇게 라디오의 음량을 높이고 콧노래를 부르며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네네.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황급빛 햇살을 느끼며 조금씩 속도를 올렸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고 한 30분쯤 지났을 때 내비 화면에 익숙하지 않던 저는 곁눈질로 겨우 화면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네네. 그만 무엇에 홀린 듯이 오른쪽 인터체인지로 빠져서 어떤 톨게이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디선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한 수가 있긴 있군요. 대전 가는 쪽으로 빠지고 대구 가는 쪽으로 빠지는데 그건 빠진다고 안 하고 직진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초보가 직진밖에 못해서 네. 부산 간다는 농담이 있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굳이 한번 30분 톨게이트를 최초 톨게이트를 지났으면은 네네. 뭐 동서울이나 뭐 어디 뭐 양재를 빠져나왔을 텐데 네. 그리고 한 30분 만에 인터체인지로 나갔으면 그렇죠. 뭐 어디서 안양. 용인 집 본인네 집 뭐 근데 무엇에 홀린 듯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에 홀린 듯이 오른쪽 인터체인지로 빠져서 어떤 톨게이트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는 대서사시 우리 사일런트 힐이라고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네. 이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침착하자. 괜찮아. 누구 보는 사람은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멋쩍은 미소를 보내며 차를 돌려서 나왔던 톨게이트를 통해 다시 고속도로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내비 좀 잘 만들지 이것들이. 경부고속도로는 끝까지 가면 부산이었지만 그래도 약간 거슬렸습니다. 네.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인터체인지로 빠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양옆 2개 차선을 신경 쓰는 것보다 오른쪽 차선 하나만 신경 쓰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네. 1차선으로 부산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휴게소를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거의 자율주행에 가까운 서울 부산을 가는데 네. 휴게소를 안 가겠다. 네. 그렇게 1차선으로 멋지게 차선을 옮기고 다른 차들과 속도를 맞추며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장났나? 안전운전을 위해 슬로모션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어 라디오 음량을 확 줄였습니다. 네. 이건 이후에 나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벗어났다는 뜻이죠? 주파수가 바뀌죠. 네. 그리고 다시 한참을 달렸는데 출발한 지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이미 최장 연속 운전시간 초과! 그때부터였을까요? 상상 속의 하이웨이 드라이빙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고속도로는 이상하게 너무 어둡고 커브길의 커브는 너무 심하게 굽어 있었으며 추월하는 차들은 저마다 미친 듯이 지나가고 네. 거기다 무시무시한 트럭들이 옆에서 마구 달리는데 자, 이 문장에서 이상한 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시내 도로보다 당연히 어둡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요, 커브길의 커브가 너무 심하게 굽어 있으면 그건 경부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어디 태백산맥 지나가는 국도예요. 그리고요, 누가 추월을 해요. 1차선에서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마구 달리는데 부산은 너무 멀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 속의 도시. 그래서 LA 못 가본 사람들이 LA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천사들만 산다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이병 마로봉 때였나?
새벽에 야간 근무 나가려다가 헬멧을 떨어뜨려 자고 있던 고참 머리를 맞추고 어둠 속으로 숨었을 때보다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성동환 상병님 듣고 계시면 왜 군생활 너무 지루하다. 한 번만 해보세요. 걸리든 안 걸리든 너무 재밌을 겁니다. 더 긴장됐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손에서 흐르는 땀이 멈추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네. 슬로우 모션으로 두 손바닥을 번갈아 무릎에 올려 닦으며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묵직한 소음을 내며 대형 트럭들이 오른쪽 옆으로 스쳐 지나갈 때면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스쳐 지나갔대요. 네. 지금 차가 안 막히는 경부고속도로 1차선에서 100km 이하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 저는 이걸 범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나갈 때면 갤러그 게임에서 거미같이 생긴 녀석이 이상한 광선을 발사해 우주선을 빙글빙글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처럼 네. 제 차가 그 트럭의 커다란 바퀴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과 환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에서는 제 차가 금방이라도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네. 정신 차리자, 이러다 죽는다. 1차선에 gat혀버린 저는 숨쉬는 것도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초보 때를 기억하건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잘해주고 계세요. 네네. 네. 온갖 종류의 트럭들이 옆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계속 서행하고 있죠. 저는 이 상황을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라디오 볼륨을 다시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커져버린 라디오 소음이 차 안에 가득했고 또다시 커다란 바퀴의 트럭들이 다가오는 공포란 정말 이건 현실이 아니야, 게임이야. 그냥 이 게임의 전원 스위치를 꺼버리고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될 거야. 네. 공포에 질린 저의 자아가 뒷좌석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러다가 반쯤 넋이 나간 또 다른 자아는 조수석 위쯤에서 운전하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네. 그래도 아직 결혼을 안 해 다행이지 않냐? 과분 만들 일도 없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멈출 수도 달릴 수도 없는 공포란. 설마 멈춰있던 거 아닙니까? 뭔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흔히 죽음을 눈앞에 두는 경험을 하게 되면 과거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파노라마 대신 옛날 일 하나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네. 10살 무렵 놀러갔던 시골 할머니들 액자식 구성이 나왔어요. 10살 무렵 놀러갔던 시골 할머니 댁에서 친척 형들과 함께 계곡으로 갔다가 물속에 빠졌는데 다들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면서 구해주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무리로 솟구쳐 친척 형들에게 욕을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죽기 전엔 좀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세상이 미워지면 어떡합니까? 안 죽을 일이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네, 그게 제일 좋은 결론입니다. 시간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모두 죽었다. 이런 명언이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몰라요. 근데 맞는 말 같네요. 그러네요. 그렇게 온몸에 식은땀이 흐른 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켜놓은 라디오 소음은 주술처럼 차 안에 가득 퍼져 있었고. 근데 이분 지금 한 십몇 년 전 얘기를 네.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세요. 정말 네.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전 여기까지만 세포 읽고 하나하나의 그 감정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고 다시 쓰고자 해서 같은 경험을 해도 초보 벌써... 운전자일 때 경험은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읽다가 이게 이분이 지금 최근에 겪은 일이라고 제가 착각했는데 아닌 거잖아요. 빠져들고 있어요, 저는. 네네. 자, 심지어 그 2006년경의 EF 땡땡타의 모습까지 저는 떠올라요. 보통 옵션으로 했으면 아마 가죽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트가. 땀으로 흥건합니다. 자. 그 속에서 저는 휴게소 한 번을 들리지 못했으나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런 경우는 소변을 안 봐도 될 거예요. 네. 땀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땀을 많이 흘리면 네. 화장실 갈 일이 적어진다. 이걸 잘 모르세요. 네네. 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왜 휴게소에 안 가시나. 나무늘보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공포와 환상 속에서 어느새 만덕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저는 네, 제 기억이 맞아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맞아요. 만덕터널
물론 부산 시내는 아니지만. 네. 그쵸. 그러니까 부산에 그 딱 진입해서. 위쪽에서 부산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 맞아요. 네. 만덕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저는 알 수 없는 작은 웃음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제서야 라디오 주파수는 지역마다 다르고 이래서요 너무 젊을 때 직장 가지면 안 됩니다. 좀 돌아다녀 보고 자 그걸 제대로 맞춰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 고생을 하고 부산 시내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저의 운전력 레벨이 100 플러스가 된 듯한 엄청난 뿌듯함과 함께 자신감이 마구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운전이란 건 참 뭐 이런 거지. 네. 얘기가 반쯤 왔습니다. 네. 하루 뒤 예비 신부를 포함한 아무에게도 레벨업의 과정을 이야기하지 못했고 신부가 고른 사진들 중 제 미소가 가장 이상하지 않은 사진들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모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양한 짐들을 차에 가득 싣고 조수석에 예비 신부를 태운 채 오전 시간에 서둘러 서울 방향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쵸. 얘기가 딱 반이라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이 반 남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고속도로는요. 하루에 마스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역시 조수석에 조수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청도 휴게소를 지날 무렵부터 네. 청도는 이제 밀양 빠져나가서 네. 그 대구 가기 전에 부산에 출발했을 때 그나마 좀 지친다 생각이 들었을 때 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네네. 예. 복숭아 맛있는 걸 많이 팔아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후두두둑. 씨알이 굵은 비가 갈수록 세차게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이런 표현 처음 듣거든요. 아주 잘 이해돼요. 네. 얼마나 굵었으면. 그렇죠. 씨알이 굵은 비. 네. 깜깜해진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와이퍼는 이미 바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여기서 와이프라는 줄 알고.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예비 와이퍼는. 자. 앞이 잘 안 보이네? 오빠 괜찮아? 괜찮아. 조수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긴 싫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무작정 속도를 줄일 수도 없었고 네. 앞 유리에는 작은 시냇물들이 여러 개 흘러내려 잘 보이지도 않았으며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서 운전을 하다 보니 새로 설정해둔 내비에서 단속 카메라를 알리는 경보음이 큰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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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자, 자기야. 왜 오빠? 미안한데 밑에 속도계 좀 읽어줘봐. 경주 맞아. 앞만 보고 달리는 중이에요. 아니 자동차 공학상 이게 속도계로 시선도 못 갈 정도로 먼 곳에 설치해 놓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공감을 왜 하냐면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 네네. 강변북로로 간단 말입니다. 네.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쏟아진 날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원효대교 밑이 통제가 되고 그랬었대요. 네네. 그리고 비도 너무 많이 쏟아지고 그 연무 같은 것도 심해서 모든 차가 깜빡이를 켜놓고 모두가 서행하는 데 있죠. 그쵸, 그쵸. 그걸 제가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 순간에 잠깐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화면을 못 보게 돼요. 잠깐 그런 순간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네. 눈을 내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이 너무 안 보여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운전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왜 고속으로 가다가 특히나 한국에는 그런 고속도로가 없죠. 인천 가는 공항고속도로 정도 빼고 140km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죠. 그런데 안개가 좀 많으면 사이드 미러를 보기도 가끔 좀 리어뷰 미러를 보기도 좀 겁날 때가 있어요. 예. 네. 앞에 차간 거리가 정확히 예측이 안 돼서. 그리고 초보면 더 무섭죠. 그렇겠죠. 네. 밑에 속도계 좀 읽어줘봐. 속도계? 어떤 건데? 그 있잖아, 빨간 침. 그게 어딜 가리키고 있어? 110이랑 120 사이에 있네. 뭐야, 빨리 가고 있어요. 그거를 소리 날 때마다 계속 불러줘. 알았지? 뒤에 멋있어요. 저는 정면 이외에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지경이었고, 네. 내비의 경보음과 함께 조수의 음성 속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들으며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네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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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그 다음은 아내 되신 분의. 그러니까 이 내비가 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역인데 네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를 알려주는 기능까지는 그렇죠. 없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여기가 단속 카메라가 있다라는 기능만 있어서
그 띵동띵동 소리가 날 때 내가 몇 킬로를 달리고 있는지를 옆에 분이 알려주셔야 하는 상황. 네. 네. 옆에 이제 아내 되실 분의 대사가 나옵니다. 115, 112, 110, 106, 102. 오빠 힘내! 막. 이분이 말이죠.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RPM을 읽어줘서. 1000, 2000, 1000, 1500. 몇 시간이나 반복되는 내비의 열창과 조수의 피처링을 도움 삼아 어렵게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물속을 가르며 달린 시간들이 흐르고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이 옆에 앉아 계셨던 그 예비 아내분께서는 만약에 그런 경험은 많이 없었다면은. 네. 아, 원래 조수석에 앉으면 이렇게 항상 불러드려야 되나 보다. 아, 그래서 옛날부터 조수석에 앉으면은 잠 안 들게 항상 말 걸어주고, 어머니가 이렇게 오징어 넣어주시고, 호두과자 넣어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는 속도를 읽어주는 걸로. 그랬는데 다 속도도 읽어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속도를 읽어야 하는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요. 네네. 모뎀 쓰던 시절에 다운로드 속도 보고 있을 때 있죠. 심심하니까 그렇죠. 그거 보고 술 먹을 때 있어요. 오, 1000바이트 이러면서. 그렇죠. 참.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해. 왜? 여기다 싸라고? 아니. 최대한 빨리 갈게. 네. 지친 조수는 이미 저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던 폭우가 대전을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졌고 조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야 하는 고마움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 부분은 그냥 지금의 아내랑 같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냥 넣은 문장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색하고요. 굳이 들어와야 될 이유도 없고요. 아니면은 그 아내분이 네. 글 쓰고 있는 걸 옆에서 본 거죠. 같이 아내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요파씨 내 욕 할 거야 지금. 저의 첫 고속도로 왕복 여정은 그렇게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내리막길에서 부인을 태운 채 시동도 안 끄고 내리다가 오른쪽 발은 차에 두고 왼쪽 발로 차와 같이 달리기도 했었고. 아, 킥보드 같은 개념인 거죠? 또 아내분이 또 그런 경험이 없어. 아, 이럴 때는 발로 멈추는 거. 발로 굴러줘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집 보러 갔다가 주차를 못해 집도 안 보고 그냥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네. 운전도 인생도 꼭 필요한 경험들의 횟수와 시간들이 쌓이지 않게 되면 말 그대로 초보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균 4시간 내외에 주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업무의 일환이신가 보네요. 네. 보니까. 매번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잠든 아내와 아들이 깨지 않길 바라며 휴게소에도 한번 들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이라는 건 이제 명절 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니에요. 5시간 내외에 주파하려면 명절은 아니에요. 하긴. 업무 때문에 부산에 가시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근데 아내와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몰래 집에서 나와서. 깰까봐 새벽 5시에 나오니까 깰까봐 이제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네. 부산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려고 이렇게 나와서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일 때문에. 네. 근데 휴게소에 안 들리고 4시간 동안 운전을 잘한다. 그러네요. 그러려면 땀을 흘려야 되는데 왼발로 크런치를 하시나요? 뭘 해야 땀이 나죠? 운전석 문을 여시나? 아니면 여전히 괜찮은 척 하시지만 몸은 긴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긴장이 늘 안 풀리는 거야. 네. 어둠 속 고속도로에서는 휴게소를 들리지 않고 달리는 것이 그날 이후 버릇처럼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 보험사에서 기쁜 음성으로 상대방 차주의 교통비까지 해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며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기쁘지 않은데 말입니다. 네. 모쪼록 120만 원 정도 밖에 그러게요. 정도 밖에라고 하기는 애매한 돈이네요. 제 생각에는 팬더를 한 3cm 정도 구기셨다. 슬프죠? 네. 모쪼록 요파씨를 만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고속도로를 나서시는 초보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분들께서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보니 초보 때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길 기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이해됩니다. 네. 네.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차 막히는 것만큼, 뭐랄까, 안심이 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네, 네. 차 막히면은 그래도 좀, 톨게이트에서 차 막힐 때 좀 안심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게,
제가 지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아, 네네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다가 네. 충북 음성에서부터 서 있었던 네. 음성에서 말이죠. 제가 뭘 했냐면 중부고속도로에서 음. 중립을 놓고 서 있어봤어요. 아, 네. 근데 서정훈 씨의 말씀이 맞아요. 안도감이 팍 와요. 그렇죠. 와, 내가 고속도로에서 중립을 놓고 말이야. 복숭아 한번 까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거 마음 편해요. 맞아요. 잠깐 밀릴 땐 그렇죠. 네. 몇 시간이면 죽고 싶지만. 네. 서정훈 씨, 매우 명절에 꼭 필요한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